2부 주간 브리핑. 2016년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처음 네이밍한 것이 어버이 게이트인데요. 한겨레도 사설 제목에서 어버이 게이트라고 표현하는군요. 이름부터 웃픈 어버이 게이트 관련 사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흘러가는 어버이 게이트.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피고발 당사자인 어버이 연합 쪽이 개그맨들과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의 시사저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허위라는 그의 주장을 일축했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만간 정리해서 밝히겠다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쪽은 더불어민주당 조사단과의 면담에서도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이런 적반하장의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보수 우익단체들을 행동대로 내세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비밀 커넥션 일부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런 대형 사건에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사건 축소 은폐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우익단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행적은 확인된 바 있다. 어버이 연합의 행적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 지침 때문에 증거 인멸하도록 늑장을 부린다면 은폐 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권력이 죽어야 수사에 나서겠지요.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애완견, 죽은 권력에게는 광견이 되는 검찰. 다음 정부에서 건투를 빌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설이었던 전두환 씨가 광주 금남로 집단 발포로 시민 수십 명을 사살한 공수부대 지휘관에게 발포 다음 날 용기를 잃지 말고 분발하라면서 경력금 100만 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씨가 군과 민간 영역을 장악한 채 5.18 관련 상황을 통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요 라면서 광주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라고 했던 전두환 씨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 바다 동해를 일본해 Sea of Japan으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과 지난해에 이은 것인데요.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횟수도
과거 보고서에서는 한두 곳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3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와 영내, 영토 분쟁 동향 등을 기술하는 미국 국방부의 공식 문건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전봇대에 오를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부른답니다.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정신이 더욱 바짝 들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대체 전선을 따로 연결하고 전봇대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해서 사람이 다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전선 교체 작업 방법이 2001년부터 활선 공법을 한국전력공사가 채택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백혈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3년 이 공법으로 작업하던 중 13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또 140명이 화상, 손목과 팔 절단 등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선진국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활선 공법을 정부가 빨리 나서서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명경시 어디 이뿐입니까? 페미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사이드란 여성 피메일과 살해, 하미사이드의 결합어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여자를 살해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 페미사이드입니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를 추모 공간으로 만든 분노와 슬픔, 묻지마 살인의 우연한 결과로 희석되어 온 그간의 페미사이드를 여성 혐오 범죄로 분명하게 가시화하겠다. 젊은 여성들의 의지와 연대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 살해가 시련이나 치정, 원한 같은 동기를 수반했다면 이번 사건은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동기에서 비롯됐죠. 여성학자 백수진 씨는 한 여성의 죽음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자행된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이며 모든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 한 사회의 성적 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 살해가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하지만 불평등이 완화될 때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명예살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슬람 법도를 따르지 않는 여성을 죽여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만 여성 살해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 지위의 향상으로 위협을 느낀 남성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의 분석 소개해드렸는데요. 글을 쓴 기자가 박소영, 박선영 기자. 네, 이름만으로는 여성 기자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섬세하게 느껴지는 분석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공용 화장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행 공용 화장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중대형 건물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데다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12여 년 전부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여온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는 작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 소유주들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거나 1층과 2층을 나눠서 한 층은 남자, 한 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별도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근데 사실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홍만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을 주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그동안 정운호 대표에게서 받은 돈은 수임료와 회사 고문료를 전부 합쳐도 1억 5천만 원이 전부고 세금 신고도 충실히 했다. 이렇게 말해왔죠. 자, 그런데 3억을 받았단 말이죠. 3억을 주었다는 정운호 대표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홍만표 변호사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또 정운호 대표가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었다는 3억 원은 2015년 검찰 수사 때 변호 비용만을 뜻하는 것이어서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실제 받은 돈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동석자 소환 조사와 CCTV 확인은 물론이고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 의뢰 그리고 압수수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아니 음주운전 혐의인데 압수수색은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경찰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 정도까지 수사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특별히 언급한 사안이란 점, 이게 강도 높은 수사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겨레는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만을 갖고 혐의를 단정해서 증거 찾기식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반드시 입건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절차와 양식, 거기에 더해서 절제와 품격을 갖춰야 하겠지요. 그래야 공정한 수사가 되니까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지금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20대 국회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은 더욱 세진 셈이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가 야당에 가세함으로써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대한 합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조혜진 전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를 대리하던 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친박 지도부와 청와대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뒤늦게 심각성을 판단했다는 후문인데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부결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한마디로 친박들 빅엿을 먹은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은 개파 해체고 우리 당의 목표는 당권이 아니라 18개월 뒤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인선안은 대통령의 뜻, 즉 개파 해체에 따라서 대선 승리를 위해 당내 기득권 해체라는 처절한 강을 건너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또 비박계 다수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세운 그 배경에 이 같은 자신의 취지가 담겨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깊은 뜻, 이 뜻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이 몰라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친박계에서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잘못이 있으면 물러나야 하겠지만 국민과 당원은 지금 정진석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친박이 시키는 일만 하면 그게 집권당 원내대표가 할 짓인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현재 속마음을 소개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칼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은 집권 세력의 요즘 사정을 관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올라타서 대선 게임에 참여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민심에서 고립이 된 새누리당의 도움을 굳이 받아야겠느냐 하는 인식이다. 반기문의 권력 의지는 강해지고 있지만 집권 채널은 반드시 새누리당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대선 유력 주자에 관한 한 새누리당은 완전히 빈집이 되는 셈이다. 도무지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일보의 대학축제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나 인턴십은 물론이고 각종 자격증 시험까지 취업 관련 일정이 축제 시즌과 줄줄이 맞물려 있어서 한가롭게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의 콘서트장으로 변질된 분위기와 음주 위주의 프로그램도 축제를 기피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연예인의 인기에 기대서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과 교복 차림의 중고등학생들까지 몰려서 정작 축제의 주인공인 재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통상 이름 있는 연예인 섭외에는 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서 일부 대학에서는 교내 기업 홍보 활동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후원을 받아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대학 축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독창적인 학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죠. 늙어서 축제에 뭐합니까? 놀 때 노는 그런 청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희귀 질환은 7천여 종입니다. 희귀 질환 80%는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꾸준한 관리와 유전 상담, 유전 검사가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희귀 질환 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13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정치를 내놓을 뿐인데요. 유전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해준 그 유전 상담사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희귀 질환 유전 상담이 안 돼서 결혼, 출산을 꺼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상담사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가짐으로써 논의가 출발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사의 자격 요건조차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 희귀질환 유전상담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죠.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뉴스가 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뜻밖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시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묶여있던 법안이죠. 그런데 비박계와 탈당파 무소속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서 법안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든가 어버이 연합의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서 365일 청문회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권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6월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365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여권 주류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 30여 명이 현행대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결국 정의와 국회의장이 떠나면서 새누리당을 골탕 먹인 양상. 새누리당은 그런데 골탕 먹어도 싼 편. 국회의장을 과도하게 흔들었던 이력이 있었으니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놓고 여당과 정의와 의장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던 정 의장의 야권행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장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국회법 중재안은 별 소득도 없이 야당에 시간을 끄는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정 의장의 야권행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여당 의원들의 개정안 상정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국회의장님께서 국민의당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럴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화가 잘나서 국회의장 된 거 아니잖아요. 새누리당의 그 후보로 새누리당의 은혜를 입어서 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배은망덕한 짓 하겠어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앞다투어 성토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거부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정 의장이 또 거부하자 해임 결의안을 내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내수석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만류에도 조원진 원내수석은 작정한 듯 정의와 국회의장을 비판합니다.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가 국회 비상사태가 아니면은 어떤 것이 국회 비상사태입니까? 의장님은 의장님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임 결의안을 내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맞아, 우리 얘기야. 안 하고 해임 결의안네. 정 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입법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으로 안 돼 있는 것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정의와 국회의장을 찾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정 의장이 거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라 처음 대화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정 의장은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3년 전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이럴 시간에 야당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정 의장이
내가 직권상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조원진 수석은 그러면 야당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정 의장은 큰 소리로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회동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더라도 법원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노래를 아셨다면 하루 종일 흥얼거렸을 것이라 예상해보는데.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받아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마 씨발. 한겨레의 사설 분노의 연대 몰고 온 여성 혐오 범죄, 이런 제목의 글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 혐오 실태는 이미 크게 걱정할 수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온갖 종류의 여성 비하 표현과 혐오감을 담은 글이 크게 늘었다. 입시나 취업 등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부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병적인 증상인 것은 분명하다. 사회적 불만과 대중의 절망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겨서 적대감과 혐오를 키우는 잘못된 풍토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 많은 터다. 그런 공격 본능과 혐오감을 실제로 여성에게 표출하는 것이 곧 여성 혐오 범죄다.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런 두려움을 여성들이 계속 떠안고 있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함께 분노하고 결연히 맞서야 막을 수 있다. 혐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방지 대책 등 사회적 해결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네, 함께 연대해야겠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는 연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연대 말입니다.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